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동영상하고 흐름을 보는 거죠. 현재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산 관리를 위해서 어떤 그 핵심적인 요소들,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교육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교육 동영상 중에서 극히 부분적인 거, 예를 들면 주식을 어떻게 잘 고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이 많아 보이시는데, 그거 이외에 사실 뭐 채권 시장을 보면서 뭐 경기 사이클을 판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조회수가 낮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경기 사이클의 전환점을 예측하는 요소들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관심을 갖고 동영상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 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현재 상황을 좀 분석할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웃음이 여러 번 터졌습니다. 동영상 하다 웃으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장이 끝났는데 장이 잘 나가다가 이제 끝판에 확 무너졌거든요. 끝판에 확 무너졌는데, 이제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제 이제 고용지표가 악화된 게 나왔는데, 우스운 게 이게 악화될 거라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까, 사실? 악화되는 건 당연히 알았을 건데, 이거 뭐 ADP 내셔널 인플로이먼트 리포트 보면 이제 4월 달에 고용 숫자가 전월 대비 한 2천만 건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이 3천만이 늘어났다고 이제 봤죠. 이제 3월, 4월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그런데 이제 3월에서 4월 넘어오면서 통상적으로 고용이 이제 플러스로 계속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2천만 건이나 줄은 거예요. 전월 대비.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늘어져야 되는데,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시장도 악화됐다는 거죠. 고용돼 있던 사람이 실업되는 것도 있지만, 고용이 거기서 다시 되지만 상관이 없는데, 그 고용되는 것도 급격히 악화됐다는 얘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숫자도, 2천만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49인 이하 소규모의 600만, 그 다음에 중간 사이즈 500인 이하의 500만, 그 다음에 500인 넘는 대형의 또 800만. 그러니까 이 대형이 훨씬 더 많이 사람들을 고용을 이제 수축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안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제조업 파트에서 400만, 그 다음에 서비스 파트에서 1600만이에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나가서 쓰지를 못하도록 락다운을 시켜놨으니까, 뭐 레스토랑이든 뭐든 뭐 여행 다니든 뭐든 다 막혔으니까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을 할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전체 산업적으로 놓고 보면 뭐 산업, 그러니까 이거 석유나 이런 것들 채굴하는 산업 쪽보다는 여기 보시면 건설이라든가 제조 파트, 특히 건설 쪽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송,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사무실에서 일할 것 같은 사람들도 뽑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여행과 관련된 것 쪽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막 그렇게 뽑아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특히 여행업종 같은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국제 여행을 제한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지금 국내에선 잘 발병 안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발병 사례들이 막 나오니까 여름철에 외국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걸 반기겠습니까? 안 반기죠. 물론 우리도 외국으로 나가기 싫은 것처럼 외국 사람들도 우리로 들어오기 싫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청정국가가 되기가 좀 나을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방역 차원에서는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뭐 이런 여파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디즈니라든가, 뭐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실 자국 내에서 그 내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뭐 일본 디즈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이제 관광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관광업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문제가 단순히 이 생각만 해보면 외국으로 여행을 못 가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항공사들이 외국 유입이 없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행기가 상대적으로 덜 뜨니까 비행사들, 스튜어디스들,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정비 파트, 그거 이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내식을 납품하는 쪽이 있겠죠. 기내식. 그다음에 이런 수요가 작으니까 우리 그 보잉이나 이런 쪽에 신규 비행기를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운행이 잘 작으니까. 그러면 그 항공기를 만드는 회사, 하청업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면세적으로 계속 문제가 양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명동에서 관광객 대상으로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거 관련된 상품, 예를 들면 화장품,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문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걸리는 게 뭐죠? 2차 대응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미국의 경제가 재개되면 뭔가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뉴스에 보면 서울경제 뉴스에 2024만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만큼 사람들이 실업이 되거나 지금 사실 실업은 3천만 정도 됐죠. 그래도 트럼프는 감염인으로도 경제를 재개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물론 뭐 어느 쪽이 맞을지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재개되는 게 과연 맞는가, 미국 상태가 이런 걸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calculatedriskblog.com에서 나오는 진단자 수, 총수, 이게 이제 확진율이거든요. 근데 보면 확진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5% 미만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뭐 추세는 내려가고 있어요. 일단 이건 긍정적이지만 확진자 전체로 놓고 보면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요. 월드오미터는 이제 USA 미국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월드오미터에 미국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추세가 과연 내려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나? 아직은 내려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지역 중에 여기가 텍사스일 겁니다. 텍사스거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쭉. 근데 여기가 경제 재개한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여기는 워싱턴일 겁니다, 이게. 워싱턴이거든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고 있는 건가?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런 궁금증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손님한테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미국이. 이 미국 국민들의 이게 사고를 잘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타인의 피해는 신경도 안 쓰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합의했던 걸 파기하겠다고 미중 무역 전쟁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그럼 2단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전쟁 니들이 먼저 다시 시작했으니까 우리 거기에 대응할래라고 나왔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이 상황에 무역 전쟁을 다시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하는 대공황 붕괴된 뒤에 주식이 붕괴된 뒤에 다시 그 스무트 홀리법이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 정도의 무역이 감소됐다고 유럽 쪽하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다른 지역하고의 무역 전쟁 얘기는 안 하고 중국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무역 전쟁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자기 재선에만 생각을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거기에 꽂혀 있고, 국가 경제나 이런 것도 국민의 생명, 국가 경제 이런 건 안중에 없어요, 아예. 오로지 자기의 재선만 생각이 있는 거예요. 11월 달 선거에만. 참 대통령 진짜 잘 뽑아놨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급여세가 우리 소득세만 하는 겁니다. 소득세하고 자본소득세. 자본소득세가 뭐냐면 우리 뭐 주식 매매하거나 이러면 미국 같은 경우 세금 걷잖아요. 이런 거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뭐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걷어야만 국가가 재정을 지출하는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한숨. 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뽑아놓으면 물론 이거 안 할 겁니다. 이거 안 하고 결과적으로 뭘 할 거냐면, 이 11월 대선 때 자기 지지자들을 뭉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서 막을 겁니다. 이게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소득이. 하지만 이거 논쟁이 심해지겠죠. 국론 분열이 생기겠죠. 국론 분열을 시켜도 자기가 재선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진짜 전대미문의 이런 미국 대통령을 뽑아놔서 아주 웃깁니다. 이런 상황 과정 중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곤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경제가 바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냄새 안 나시나요? 저한테 이거를 물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우디에서 석유 가격 하락으로 해서 뭐 이익을 취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누군가가 금융시장 안에 뭔가를 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썰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때 제가 그거 진짜 썰입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어떤 주식이 오른다고 말은 해놓고, 그래서 바이하라고 해놓고 해당 증권사는 그 주식을 매도치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주 단순하죠. 자기가 물량 털려고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들이 자기 관련 고객들 보유 자산을 운용을 해주는데, 이게 뭔가
떠받쳐주는 세력을 뒤에다 받쳐놓고 얘가 털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럼 이거 순진하게 믿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을까요? 기관들은 이거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얘기는 이걸 믿고 주식을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이걸 믿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불나방들이 매수하겠죠. 예, 순진한 불나방, 공격적 불나방 두 쪽에서 이걸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조금씩 털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걸 제가 뽑았는데 이걸 왜 뽑았냐면 미증시가 올해 40%더 떨어질 수도 있고 무조건 현금을 비축해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현금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현금 지출 중에 필요하지 않은 건 다 줄여라. 그래서 현금을 잔뜩 싸놔라. 나중에 확 밀고 들어가게. 워렌 버핏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제가 왜 뽑았냐면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의 전 매니저예요. 그러니까 현 매니저가 아니고 전 매니저예요. 이 얘기 왜 드렸느냐? 이제 소속돼 있을 때는 자기 뜻대로 말을 못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자기 뜻대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금을 운영했던 매니저라는 게 중요해요.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가 아니고 펀드 매니저였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이슈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저 그냥 립서비스 같고요. 그 다음 지금처럼 위축된 상황에서 저런 무역전쟁이 해봐야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소비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자본소득세나 이런 것들 근로소득세 없애가지고 그거를 뭐 주식시장에 밀고 들어오고 뭐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이것도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의 문제는 실업이 많이 양산되고 고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뭔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재고 수준이 많이 높아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에다가 물건을 잔뜩 쌓아놨는데 사람들은 옛날처럼 안 오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 재개된대. 그러니까 빨리 공장 돌려. 제품 찍어. 옛날처럼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일단 재고가 어느 정도 주는지를 잘 지켜봐요. 최소한 한두 달은 지켜봐야죠. 그 정도 팔 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나가는 속도나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계산해 봤더니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가동 돌려 고용해 이런 걸 하겠죠. 또 가동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동률 일정 수준을 돌리면 현재 인력 수준으로 돌릴 거예요. 추가 고용보다는. 그래서 고용도 더 뒤에 그러니까 가동이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정지하거나 늘어나는 액션을 보인 이후에 고용률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옛날 미국 추세를 보면 예전에 보여드렸죠. 가동률하고 고용률하고 서로 상반되게 이제 위아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패턴을 그런 패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일정 수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투자의 개념을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재개장했는데 코로나 관련된 추세가 확진자 증가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뭐 빠르면 2주 안에 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뭐 한 달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판결 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안 늘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 근데 왜 미국을 봐야 되냐면 미국은 지금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완전히 뭔가 생각 없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면 우리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건 훨씬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뭔가 판단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될 중요한 어떤 기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서 코로나 확진 관련돼서 미국 쪽의 패턴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